내가 꾸는 꿈 중에 하나는 먹지 않는 것. 내가 꾸는 꿈 중에 둘은 입지 않는 것. 내가 꾸는 꿈 중에 셋은 잠들어 일어나면 저절로 배부르고 따뜻한 것. 내가 사는 게 꿈속이야. 내 꿈에서 들어와 거기서 잠들어. 내가 꾸는 꿈 중에 마지막은 잠들어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것. 저는 변태를 쓴 작가 최원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태는 이상성욕자, hentai 이런 변태가 아니고 모습이 바뀐다, 메타모포시스, 변하여 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변태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한 3년 전에 2009년도 12월에 탈고를 하였는데 아마 구상하기 시작한 거는 아마 한 2008년 정도, 2007, 8년 정도 이렇게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상에 어떤 식으로 구상을 했었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집을 가기 위해서 늘 도서대여점 앞을 지나쳤어야 됐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도서대여점이 과연 이 시대에 이게 운영이 되느냐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 머릿속에 깊이 묵혀놓고 있다가 2009년에 제 삶에 어떤 계기가 하나 찾아왔어요. 40 중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있은 다음에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갖고 일필휘주로 한번 써봤습니다. 다 먹고 마시고 놀고 자는 곳이네. 또 누굴 찾아갈 건데? 아저씨, 아줌마, 고딩이, 중딩이, 초딩이, 대학생, 직장인, 총각 누구? 잘 들어봐.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 여대생이나 젊은 여성 직장인들이 많이 있지. 근데 여대생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테니까 젊은 여성 직장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되는 거야. 누가? 당신이? 그럼 내가 아주 누구야? 당신 얼굴로 젊은 여자 직장인을 공략한다고? 내가 호프집에서 술 취한 아저씨 공략하는 게 말이야. 국립극단에는 제가 1997년서부터 2003년까지 7년간 단원으로서 재직을 했었는데 그것도 제 인생의 큰 어떤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30 초반, 중반을 제일 이렇게 육체적으로 왕성했던 시기를 그쪽에서 보냈고 제가 또 제 아이디어를 또 단련을 시켰던 직장이기도 하였고 그게 뭐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다 쌓여서 이 작품으로 만들어진 거지. 시를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 좋은 작품 많이 쓸 수 있었는데 제가 좀 늦었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열정과 진실의 감각이 중요하다고. 시 그 자체로 느끼는 거예요. 동탁 씨가 돈 벌 때 느꼈던 그 감각 그대로 시로 치환시킨 거예요. 제 말이 좀 어렵나요? 예, 일단 정육점 사장님서부터 소개할게요. 정육점 사장님 이름이 오동탁이에요. 동탁이라는 이름은 아마 제가 삼국지에 그 어마어마한 포식자죠. 동탁을 아마 제가 염두에 두고 오동탁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 작품 변태에 나오는 오동탁 아저씨는 포식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칠은 시장판에서 나름 생존의 법칙을 온몸으로 터득한 바로 우리 옆집에 사는 아저씨인데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잘못도 사실 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시를 배우고 싶어서 시를 배웠을 뿐이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요즘 우리 시대에 뭐 굉장한 미덕 아닙니까? 돈 많이 번다는 게. 정말 이 시대의 논리에 가장 온몸으로 내던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난 오동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점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또 이 세상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는 사실 몰라요.
그냥 감각적으로 변할 뿐입니다. 매력적인 인간이죠. 근데 제일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근데 나 졸업치료 나와서 메달 하나도 못 땄어요. 그래서 결국 대학 못 갔어요. 아유, 대학 졸업 못한다고 그냥 친척들이 얼마나 개무시하는지 나요. 우리 새끼들은 무조건 대학 졸업시킨 게 내 꿈입니다. 대학 나왔다고 잘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 보세요. 아직도 이런 도서대여점이나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선생님, 여기가 어떠세요, 여기가? 아저씨 칼질할 때 무슨 생각해요? 나 아무 생각 안 해요. 무좀의 세계라고 하죠. 아저씨가 칼질의 타짜란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칼은 좀 쓰죠. 그렇게 시 한 번 쓰고 싶어요. 일필휘지. 한 방에 쭉 내려갈린다. 아 그립다 20대 청춘이. 그때는 다 한 방이었지. 동탁 아저씨 칼질할 때 보면 정말 찌릿해요. 고기에서 손가락이 춤을 추는 것 같아. 손으로 고기 썰어주면 아줌마들 굉장히 좋아하죠. 아주 뻑이 그냥 빡하죠. 그다음 이 작품에 이제 실질적인 변태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마 시인 민효석이라는 인물이에요. 아마 시인 민효석이라는 인물은 작가인 최원석과 또 연출가인 신호와 가장 닮아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치열한 이상이 있어요.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도 강하고. 근데 세상과 참 불화를 갖고 살죠.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편안하게 타협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그 타협하는 순간에 그 삶이 자기 삶의 근거가 무너지니까 타협을 못 하는 거죠. 뭐 100만 원 없으면 뭐 20만 원 갖고 살지. 그럴지언정 타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진짜 올바른 치열한 순수한 예술가들의 삶이 이제 많이 투영되어 있는데 이 인물이 변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작가인 저도 무척 좀 마음이 아파요. 괴롭고. 나는 그렇게 치열하고 순수하게 살고 있나. 근데 재미난 거는 치열하고 순수하게 살아도 남자들은 포르노를 본다는 거죠. 그건 예술적 치열함과 순수함은 또 다른 문제의 차원이죠. 예. 그래서 이 인물은 이런 양가적인 것들이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저는 또 판단을 합니다. 아니에요. 저 모든 예술, 특히 시의 근원은 에로스예요. 에로스요? 연정, 연애 감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미 시인인 겁니다. 당연히 시집 내셔야죠. 선생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허락해주셔서. 그래서 사실 연애도 연애지만 무식한 내 친구들도 있잖아. 이 새끼들 술만 처먹지 말고 문화생활도 좀 즐기라고 준비하게 타일러주고 싶고 또 돌다리는 내 새끼들 있죠. 이 새끼들한테 진짜 아버지 저 가오 한번 잡고 싶어. 이 새끼들 밖에 나가서 그냥 직업 뭐냐고 물어보면은 대충 사업 한다고 얼버무린다니까요. 아니 교육적 탈기라는 거 쪽팔리다 이거죠. 아유 이 새끼들 지들이 뭘로 처먹고 싶은지 모르고 아유 나쁘시.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진짜 이 연극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인물이 하나 있죠. 민효석의 아내 한소영. 근데 실질적인 이 연극의 주인공인데 이 여자는 남편도 끌어안아야 되고 세상도 끌어안아야 되는 그 정말 내 아내 같기도 하고 내 어머니 같기도 하고 내 고생하고 사는 내 누이 동생 같기도 하고 뭐 참 무척 괴로운 변태를 하죠. 정말 허물이 다 벗겨지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어떤 남자와 동업을 이루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이런 인간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 사회에. 변태와 그러니까 완전 변태와 불완전 변태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무척 볼 때마다 전 좀 한소영이라는 인물은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한소영을 또 연기하는 여배우는 늘 블랙홀에 빠져드는 느낌을 또 받아요. 너무 너무 인물 안에 너무 다양한 게 섞여 있으니까. 이 한소영이나 민효석의 공통된 모습은 아마 자기 내면에 깊은 모순을 항상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뭐 여러 겹치기로 갖고 살거든요. 나는 인간이 그래야 된다고 또 생각해요. 그래서 변태라는 작품을 썼죠. 네. 선생님 진짜 참 멋지세요. 시도 쓰시지, 음악도 하시지. 정말 부러워요. 나 선생님처럼 꼭 따라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그게 제일 쉬워요. 배짱이. 뽕짝이네 뽕짝. 음악의 완성은 뽕짝입니다. 당신이 너무 좋아. 소영, 그댄 내 곁에 선 순간 그대의 눈빛이 너무 좋아. 그대 오늘은 울었지만 그대여 내일은 행복할 거야. 야, 두 분 다 예술이다. 동생 아저씨도 기타 배워요. 에이, 이 사람은 무슨 기타 쳐요. 내가 기타 잘하고 기타도 다 끊어져요. 아니에요. 팔찌나무 손놀림이 원체 섬세하니까 기타도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나도 우리 효성 오빠한테 금방 배웠어요. 누구 기타 치면서 만났었구나? 네, 대학 시절 노래회에서요. 그때 우리 오빠 정말 폼났어요. 통 죽어가는 내 제가 작년에 했던 민요석은 제가 어떤 작가를 어떤 작가의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느냐 하면은 황석영 선생님의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침없이 구락치고 산처럼 버티고 있고. 그래서 아마 작년에는 지금 이번에 민요석을 하는 김은석 배우가 나에 대한 느낌을 말했는데 뭐였냐면은 거대한 산이 하나 무너져가는 느낌이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게 아마 그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하는 민요석 김은석 배우는 굉장히 이렇게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어떤 힘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신호 연출자가 김은석에게 요구하는 거는 아무리 힘이 없고 나약해 보여도 무너지지 않는 신념의 끈을 꼭 붙들고 있는, 그래서 저 사람에게서 동정심을 저절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유발하게끔 하는 그런 차이가 있죠. 아마 여성 관객들이 보기에는 지금 하는 김은석이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별을 해는, 별을 찾는, 별을 보는, 별을 잡는, 별을 안는, 별을 찾는, 별을 먹는, 그리고 별만 해는, 별만 찾는, 별만 보는, 별만 잡는, 별만 안는, 별만 찾는, 별만 먹는 무균실의 이티야 별사탕은 안 될까? 제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47입니다. 근데 정말 세월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50 넘어가겠고 또 50 넘어가서 또 어영부영 하다 보면 이제 60좀 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집에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럼 60살 되면 내가 도대체 내 손 안에 뭐가 남아있을까? 지금 진짜 개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60 넘었을 때는 내 손에 뭐가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연극이 남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지금 늦었지만 다시 한번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의 연극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인문학 죽어가는 이 시대에 인문학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연극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작년 여름서부터 극단 창단을 준비를 했어요. 다행히도 신호 연출께서 좀 강력하게 합류해 주셔서
극단이 좀 아주 풍요로워진 게 또 있고요. 앞으로 극단 인어는 인어라는 뜻이 사람의 말, 그러니까 사람인 말씀 어자를 쓴 극단 인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 어떤 말을 걸 것이냐, 관객에게 나는 무슨 말을 전달할 건지, 이 시대에 도대체 그런 질문을 항상 공유하고자 해요. 극단 인어는. 그리고 앞으로의 공연 계획은 올 연말에 제가 연출하는 작품 사일색이라는 작품이 기획 중에 있고요. 내년 또 봄 시즌, 이맘 시즌에 제가 쓴 작품 인어를 사랑하다라는 제 작품을 신호 연출이 또 한번 연극을 만들기로 했고요. 또 내년 또 하반기 시즌에는 신호 연출께서 염소군 실비아라는 에드워드 올비의 작품을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2년간은 저희가 레파토리가 이제 있는 거죠. 그 이후의 레파토리는 앞으로 계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네. 홍익 삼동 최강의 지구인 돌쇠 더 강하게 더 깊이 이 정도로 내 영혼이 부서지지가 않아. 왜냐면 내 영혼은 무게가 1kg이 넘거든. 1kg 예, 작품 변태는 세상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관객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몸으로 부닥치는 게 어떤 건지, 그럼 나는 어떤 선택, 이 헷갈리는 이 사회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여러분에게 저는 질문을 던졌거든요. 나는 관객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도대체 이 험난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연을 보시면은 한 번쯤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꼭 초청합니다. 꼭 많이 와서 봐주십시오. 밑밥 같다고. Feels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wall. Knocking on heaven's door wall. Hey, hey.